독수리술도가의 창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돈다. 강수는 쌀 자루를 힘겹게 들어 올리고 있었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는 쉼없이 쌀 자루를 옮겼다. 그런 그의 모습을 천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천수는 강수의 어깨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언제나 강단 있고 단정한 동생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어깨가 유독 무거워 보였다. 아침 햇살이 강수의 얼굴을 비췄고 그 순간 천수는 동생의 얼굴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다. 천수는 한숨을 내쉬며 강수에게 다가갔다. 강수야, 형 좀 잠깐 보자. 강수는 땀에 젖은 셔츠 소매로 이마를 훔치고 천수를 바라봤다. 형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진지했다. 강수는 무거운 쌀 자루를 내려놓고 천수의 옆에 섰다. 무슨 일이에요, 형? 천수는 고개를 돌려 술도가 앞마당을 바라봤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큰 술독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오장수 형이 살아있을 때 그 술독을 쓸고 닦으며 가족은 하나라고 외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어제 그거 봤냐? 강수는 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깜빡였다. 뭐요? 천수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이 동석 형한테 안기더라. 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더니 곧바로 동석과 광숙의 모습을 떠올렸다. 형수님이, 그토록 강하고 꿋꿋한 형수님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다고? 그 순간 강수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분노일까? 아니면 상실감일까? 뭐예요? 형수님이? 진짜로? 천수는 강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형수님도 이제 자신의 마음 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리고 너도. 천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형수님은 자신이 우러러보던 강한 사람이었다. 장수 형이 떠나고도 모든 것을 묵묵히 이겨낸 사람. 하지만 이제 그 형수님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강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형수님이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강수야, 형수는 너만 믿는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형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천수는 강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그 표정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도 광숙이 동석에게 기대던 모습을 보고 질투 아닌 질투를 느꼈으니까. 천수는 멀리 광숙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로 지키고 싶으면 이제는 직접 나서야지. 나처럼. 천수의 목소리는 어딘가 허탈해 보였다. 그가 형수님을 바라볼 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보호하고 싶은 마음? 아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강수는 천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형수님이 다른 남자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형수님을 형수님으로만 대하고 있었다. 천수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두 주먹을 더 꽉 쥐었다. 형수님, 저 강수는 아직도 형수님을 지키고 싶은데요. 형수님이 동석 형을 의지하는 모습 보기 힘드네요. 강수는 입술을 깨물고 쌀 자루를 다시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형수님인가? 아니면 형수님과의 과거인가? 그리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은 맑았지만 강수의 마음엔 먹구름이 가득했다. 세리는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주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세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무심히 걸어가고 있었다.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범수의 집을 떠나온 후 세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의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안식처가 아니었고 범수의 곁도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세리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다. 세리야.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범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당황, 슬픔, 애틋함, 그리고 미련.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여기서 뭐해? 범수는 한 발짝 다가섰다. 그는 세리의 짐 가방을 바라보다가 세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 여기서 뭐해? 어디 가는 거야? 세리는 범수의 시선을 피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나 혼자 좀 있고 싶어서. 혼자? 범수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다. 그는 세리의 손목을 붙잡고 세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리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한 것도
내가 막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세리는 범수의 손길을 뿌리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범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 갇혀 있었다. 오빠는 내 첫사랑이었어. 내 첫사랑이자 나의 전부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한 일, 그 모든 악연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오빠가 자꾸 신경 쓰이네요. 범수는 놀란 눈으로 세리를 쳐다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 같았다. 내가 그 말 했잖아요. 이제 제 마음은 저도 몰라요. 범수의 얼굴에 혼란이 서렸다. 세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다. 그럼 오빠한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아니요. 오빠가 정말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제 인생을 흔들지 말아줬으면 해요. 범수는 세리의 말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허공을 헤매듯 휘저었다. 그가 붙잡고 싶었던 것은 세리의 손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의 행복이었을까?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세리는 떨리는 눈동자로 범수를 바라봤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이 범수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 네, 오빠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첫사랑을 지워야 할 때 같아요. 세리는 범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서늘했다. 범수는 그 자리에 굳어진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자 범수의 두 손이 꽉 쥐어졌다. 세리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널 끝내 붙잡지 못했구나. 범수의 눈에 고인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졌다. 그의 눈앞엔 여전히 세리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남겨진 별빛처럼. 범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 손끝에 닿은 것은 세리의 체온이 아닌 싸늘한 공기뿐이었다. 독수 이슬도가 마당, 푸른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인다. 옥부는 작은 등불을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다. 그 옆엔 구름이가 작은 울음을 내고 있었다. 옥부는 구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구름이. 그녀는 구름이의 체온을 느끼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옥분씨, 흥수였다. 흥수는 옥분을 보고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는 옥분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구름이 건강해졌다고요? 다행이네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서려 있었다. 구름이가 건강해진 건 다행이지만 그 사이에 옥부는 홀로 많은 생각을 했었다. 네, 원장님이 정말 잘 돌봐줬어요. 구름이 엄청 잘 지내고 있대요. 흥수는 옥분의 말에 입술을 삐죽였다. 원장님, 그 잘생긴 원장. 자꾸만 머릿속에 원장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옥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원장? 그 잘생긴 원장? 흥수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삼킨 듯 입 안이 쓴맛이 났다. 흥수는 애써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원장님이 잘해줬겠죠. 아주 잘해줬겠죠. 옥부는 흥수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의 눈빛은 무겁고도 날카로웠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흥수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자꾸만 원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원장과 옥분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옥분은 흥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평소처럼 농담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옥분이 흥수를 바라보자 흥수는 갑자기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옥분씨, 저랑 같이 구름이 보러 갈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옥분은 놀란 표정으로 흥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흥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했지? 하지만 그의 입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구름이, 옥분 씨랑 같이 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옥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흥수의 말에 담긴 의미를 한순간에 알아챘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옥분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엔 어딘가 모를 설렘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흥수씨, 난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했는데. 옥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달빛 아래 흥수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옥분만을 향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옥분의 마음속엔 두 개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한쪽엔 여전히 잊지 못한 과거의 그 사람, 다른 한쪽엔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흥수. 그리고 흥수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자신조차 믿기지 않았다. 옥분이 원장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감정.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질투였다. 그리고 그 질투는 곧 사랑이었다.